화학분석 기능사 2023년 제1회 기출 해설입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동소체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서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와 활성탄은 모두 탄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는 탄소와 수소는 물론 황과 질소까지 섞인 혼합물이라 동소체가 될 수 없습니다. 흑연은 층층이 쌓인 판이고 다이아몬드는 서방으로 이어진 그물입니다. 같은 탄소인데 짜임이 달라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면 어느 쪽도 전자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결합이 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이 아예 빼앗아 이온결합이 됩니다. 대개 금속과 비금속 사이입니다. 배위결합은 한쪽이 전자쌍을 통째로 내놓는 것이라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몰분율은 한 성분의 몰수를 용액 전체의 몰수로 나눈 값입니다. 2번이 그대로 맞습니다. 용해도는 물 100g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번은 1000g이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질량 백분율은 용액의 질량으로 나눕니다. 3번은 부피로 나눈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몰농도는 1리터에 든 용질의 몰수입니다. 4번은 질량이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물은 얼고 녹고 끓고 맺히며 양쪽으로 오갑니다. 가역 반응이 맞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분자가 빨라져 반응 속도가 커집니다. 2번도 맞습니다. 액체와 기체 사이에는 부피가 1000배 넘게 달라집니다. 부피가 달라지는 변화는 압력을 탑니다. 그러므로 압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3번이 틀렸습니다. 압력이 오르면 부피가 작아지는 쪽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덧셈과 뺄셈에서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값에 맞춥니다. 2.1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뿐입니다. 나머지보다 거침으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대로 더하면 145.43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145.4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일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튬, 세슘입니다. 가정 바깥 전자가 하나뿐이라 쉽게 내놓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됩니다. 규소는 14족 판소족이라 가전자가 넷입니다.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수소도 1족 자리에 적히지만 비금속이라 알칼리 금속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가장 바깥 전자 하나를 내놓고 싶어 합니다. 팔로제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 하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고받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전기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온 결합입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 만드는 소금이 그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반감기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0년을 반감기 5년으로 나누면 2번 지났습니다. 2g이 한 번에 1g, 두 번에 0.5g이 됩니다. 식으로 쓰면 처음 양의 2분의 1에 지나간 횟수 제곱을 곱합니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족으로 헬리움,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입니다. 가장 바깥 껍질이 꽉 차 있어 더 없거나 이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염소는 17족 할로젠으로 전자가 하나 모자라 매우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염소는 홀로 있지 못하고 둘씩 붙거나 이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오르면 되게 커집니다. 고체와 액체는 눌러도 부피가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용해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압력이 듣는 것은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3번은 고체를 두고 말했으니 틀렸습니다. 소금은 온도가 올라도 별로 안 늘고 질산칼륨은 크게 듭니다. 둘 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단일 결합은 시그마 하나, 이중 결합은 시그마와 파이, 삼중 결합은 시그마와 파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 결합은 궤도가 옆으로 겹친 것이라 시그마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끊깁니다. 파이가 둘인 삼중 결합이 가장 쉽게 끊겨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합니다. 탄소 넷에 수소 8빈 것과 이중 결합을 가진 둘은
그보다 반응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화환원 지시약은 산화된 꼴과 환원된 꼴의 색이 달라 종말점을 알려줍니다. 다이페니라민과 페노사프라닌과 메틸렌블루가 그런 지시약입니다. 다이클로로메테인은 색이 바뀌지 않는 무색 연매입니다. 지시약이 아닙니다. 유기물을 뽑아내는 추출 용매 안엠매로 씁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기준이 되는 이름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면 앞에 말을 붙입니다. 염소가 산소셋을 가지면 염소산 둘이면 아염소산입니다. 1번의 화학식은 산소가 셋이므로 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이라 그것이 틀렸습니다. 아황산 나트륨과 황산암모늄과 사염화기소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탄소를 세면 넷입니다. 넷이면 이름 뿌리가 붙어입니다. 산중결합이 있으면 어미가 아인이 됩니다. 이중결합이면 N입니다. 산중결합이 첫 번째 탄소에서 시작하므로 1부타인입니다. 번호는 결합에 가까운 쪽에서 셉니다. 나머지 보기는 탄소수나 결합 종류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된 화합물입니다. 다른 원소가 끼면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벤젠과 톨루엔과 자일렌은 벤젠 고리에 탄화수소만 붙어 있습니다. 아닐린은 벤젠 고리에 아미노기가 붙어 질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아닐린은 방향족 아민이라 따로 부릅니다. 방향족이기는 하지만 탄화수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촉매는 반응이 넘어야 활활성화 에너지 문턱을 낮춰줍니다. 정반응 쪽과 역반응 쪽 문턱을 똑같이 낮추므로 양쪽 속도가 함께 빨라집니다.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지닌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촉매는 가운데 문턱만 낮출 뿐 양 끝에 높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은 108에 염소산 15.5를 더하면 143.5g/몰입니다. 0.0016g/리터를 몰질량으로 나누면 약 88열.12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제곱몰입니다. 염화하는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을 하나씩 내놓으므로 두 능도가 모두 S입니다. S를 제곱하면 약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편형은 가해진 변화를 덜어내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압력을 낮추면 기체 몰수가 많은 쪽으로 갑니다. 암모니아 합성에서는 왼쪽입니다. 암모니아 생성은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므로 온도를 높이면 열을 먹는 역반응 쪽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추면 두 조건이 모두 왼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브랜스테드롤이 정의에서 사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쪽입니다. 물이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수산화 이온이 남습니다. 오른쪽에 OH-가 보이면 물이 산으로 쓰인 것입니다. 2번을 보면 물이 수소를 내주어 탄산이 되고 자기는 수산화 이온으로 남았습니다. 1번은 물이 수소를 받아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으니 물이 염기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산화에서 잃은 전자수와 환원에서 얻은 전자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철가가 철산가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습니다. 다이크로뮴산 이온은 전자 6을 받아 크로뮴산과 둘이 됩니다. 산화수가 6에서 3으로 셋씩 둘, 곧 6 줄었습니다. 전자 6이 필요하니 하나씩 내놓는 철 2가가 6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베스플라스크와 뷰렉과 피펫은 모두 부피를 정확히 재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에는 표선이 그어져 있고 몇 도에서 그 부피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분해 깔때기는 비중이 다른 두 액체를 층으로 갈라 아래쪽을 빼내는 기구입니다. 아래에 콕이 달려 있어 층을 따로 받아냅니다. 표선이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pH에서 농도로 돌아가려면 10의 마이너스 pH 제곱을 씁니다. pH가 3이므로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 제곱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은 0.001입니다. 이렴기산이 남김없이 갈라짐으로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1리터에 0.050몰이로가 있지만 그 전부가 이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리도가 50%이므로 절반인 0.029몰만 이온이 됩니다. 은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 하나씩 생기므로 두 농도가 모두 같습니다. 0.0295를 제곱하면 약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서 수소 이온을 내면 산, 수산화 이온을 내면 염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물에 녹았을 때만 따짐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브랜스테드는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것으로 넓혀 물이 없어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루이스는 전자쌍을 주고받는 것으로 더 넓혔습니다. 2번이 루이스 정의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가수분해는 염이 물과 반응의 선이나 염기가 다시 생기는 반응입니다. 아세트산 이온은 약산인 아세트산의 짝염기입니다. 약산의 짝염기라 물에서 수소 이온을 도로 빼앗아 아세트산으로 돌아갑니다. 그 바람에 수산화 이온이 남아 용액이 염기성을 띱니다.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이 염기성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g을 분자량 472로 나누면 약 8.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입니다. 염화수은 1은 수은 덩어리 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수은 족은 S, 염화이온 족은 그 2배인 ES입니다. S에 ES의 제곱을 곱하면 4S 세제곱이고 값은 약 5.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1족은 염산, 2족은 황화수소, 3족은 암모니아수, 4족은 황화암모늄으로 갈라냅니다. 황화수소를 통해 황화물로 가라앉는 무리가 제2족입니다. 2족은 반드시 산성 조건에서 통해줍니다. 4족도 황화물이지만 그쪽은 염기성입니다. 구리와 카드뮴과 비스무트, 비소와 안티모니와 주석이 2족 식구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공실험은 재료는 물질만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해서 돌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약이나 그릇이나 물이 내는 값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값을 본 실험 결과에서 빼면 시료만의 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줄어듭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낸 값을 셈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바륨이온과 크롬윤산 이온이 만나면 크롬윤산 바륨 앙금이 생깁니다. 크롬윤산 바륨 앙금은 노란색입니다. 크롬윤산 이온이 본디 노란색이라 그 앙금도 노랗습니다. 같은 크롬윤산이라도 은과 만나면 붉은 앙금이 됩니다. 모르법 종말점에서 보는 색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비어 법칙에 따라 판도는 농도에 전비례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됩니다. 가로축의 농도, 세로축의 흑광도를 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투광도는 농도와 로그 관계라 곡선이 됩니다. 값을 읽기 어렵습니다. 직선이라야 검량선에 비해서 시료의 농도를 곧바로 읽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2리터에는 수소 이온을 떼어낸 꼴이라야 금속을 여러 팔로 붙들 수 있습니다. 산성에서는 수소 이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속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성도를 10 이상으로 올려 EDTA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암모니아수와 염화암모늄 완충액을 써서 그 산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붙듭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전이차 적점은 지시약 대신 전극의 전이 변화를 보고 방향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을 서로 적점합니다. 증류수는 시료를 물키고 전극을 헹구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산구리는 전기분해나 구리 정량에 쓰는 시약이라 중화 적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과망간이지선 칼륨은 아주 센 산화제입니다. 염산을 쓰면 염화이온까지 산화되어 염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적정액이 엉뚱한데 쓰임으로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산화되지 않는 황산으로 산성을 잡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전지에서 양극은 전자를 받는 쪽이므로 환원이 일어납니다. 음극은 전자를 내놓는 쪽이라 산화가 일어납니다.
전자는 음극에서 나와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흘러갑니다. 양극은 한원, 음극은 산화로 한 덩어리씩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전리도는 넣은 분자 가운데 몇이 이온으로 갈라졌는지를 나타낸 비입니다. 산의 전량을 예로 두면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낸 수치가 바로 전리도가 됩니다. 값이 1에 가까우면 거의 다 갈라진 강선이고 작으면 조금만 갈라진 약선입니다. 온도가 오르거나 용액이 묽어지면 전리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보라드법은 나무는 이온을 티오시안산 이온으로 되접장하는 방법입니다. 지시약으로 찰산가염, 곧 찰면반을 씁니다. 은이 다 없어지면 남은 티오시안산 이온이 찰산가와 만나 붉은 차기온을 만듭니다. 찬성에서 해야 합니다. 중성이면 찰산가가 수산화물로 가라앉아 색을 못 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흰빛은 화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경계면에서 무지개처럼 번집니다. 경계선이 번지면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알 수 없어 굴절률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아미치 프리즘은 갈라진 색을 다시 모아 경계선을 또렷한 한 줄로 만들어줍니다. 확대경과 임계광선 조절기와 조사형 프리즘은 저마다 다른 일을 하며 분산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관측자가 볼 때 평광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우선성이고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좌선성이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2번은 시계 방향을 좌선성이라 했으니 방향과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성관계의 구성과 성광성의 뜻과 판관의 설명으로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분광광도계는 시료가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재는 기기입니다. 먹은 양인 흑광도가 농도에 비례하므로 그대로 정량에 쓸 수 있습니다. 굴절을 쓰는 것은 굴절계, 산란을 쓰는 것은 팍도계입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전도는 빛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성질이라 아예 다른 갈래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속비능급 등 안에는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비활성 기체를 낮은 압력으로 채웁니다. 전압을 걸면 그 기체가 이온이 되어 음극을 때리고 음극 원소가 튀어나와 빛을 냅니다. 반응성이 있으면 음극 금속과 화합해 등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이라야 합니다. 수소는 반응성이 크고 잘탐으로 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운반기체는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밀어 넣습니다.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상에 잘 붙는 성분은 자주 붙들려 멈춥니다. 그래서 관을 지나가는 속도가 성분마다 달라집니다. 이 이동 속도의 차이가 분리를 만듭니다. 속도가 다르니 나오는 시간이 벌어지고 기록지에 봉우리가 따로따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개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는 구멍이 뚫린 알갱이를 채워 크기로 가르는 방법입니다. 큰 분자는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알갱이 사이로 곧장 빠져나옵니다. 작은 분자는 구멍을 들락거리며 먼 길을 돌아감으로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고분자를 분자량별로 가르는 데 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이온화해 늘 작은 전류가 흐르게 해둡니다. 정자를 잘 붙잡는 화합물이 지나가면 전자를 빼앗아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만큼의 신호입니다. 할로젠이나 나이트록이 유기금속 화합물이 전자를 잘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골라잽니다. 농약이나 다이옥신처럼 염소를 품은 물질을 아주 적은 양까지 재는 데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펌프는 용매를 맥박 없이 고르게 밀어야 합니다. 밀어내는 힘이 오르내리면 나오는 시간과 봉우리 모양이 흔들려 값을 못 믿게 됩니다. 성번은 펄스가 일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야 합니다. 용매와 반응하지 않을 것, 5000 psi 압력을 견딜 것, 기울기 용리가 될 것은 모두 맞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구리와 비스무트와 카드뮴 같은 금속 이온은 산성이라야 수산화물로 가라앉지 않고 녹은 채로 있습니다. 묽은 염산이 그 산성을 잡아 이온을 녹은 채로 지켜줍니다. 여기에 노르말 뷰타놀을 섞으면
그것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며 이온을 나눕니다. 암모니아수를 쓰면 염기성이 되어 금속이 수산화물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100분의 섬에서 100분의 1mm짜리 얇은 막은 유리전극의 유리막입니다. 막 안쪽에는 산성도가 일정한 용액이 들어있고 바깥쪽이 재료는 시루입니다. 양쪽 수소 이온 농도가 다르면 그만큼 전이차가 생깁니다. 그 값을 산성도로 환산해 보여줍니다. 지시압과 달리 색이 있거나 뿌연 용액에서도 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메른스트 시계에는 그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의 수이며 곧 산화수 변화입니다. 구리가 이온이 전자 2를 받아 구리가 되면 N은 2입니다. N이 분모에 있으므로 클수록 농도가 전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집니다. 표준 전이차와 이온 농도는 식 안에 이미 따로 나와 있습니다. N은 그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유리전극이 내놓는 것은 밀리볼트 단위의 전이차입니다. 기기는 그 전이차를 산성도 능금으로 바꿔 보여줍니다. 산성도를 아는 표준원 징액을 넣고 능금이 그 값을 가리키도록 곡지를 돌려 맞춥니다. 전극은 쓸수록 조금씩 어긋남으로 잴 때마다 이 맞춤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폴라로그래피의 작업 전극은 수은 적화 전극입니다. 수은 방울이 계속 맺혔다 떨어지므로 전극 표면이 늘 깨끗한 새 것입니다. 표면에 때가 쌓이지 않으므로 몇 번의 제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기준 전극은 포화 칼럼의 전극입니다. 두 전극을 짝으로 외워둡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적정 곡선은 종말점 언저리에서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 꺾이는 자리를 종말점으로 잡습니다. 종말점 가까이에서는 한 방울만 더해도 산성도가 몇 단위씩 낍니다. 산성도 한 단위가 약 59.1mV이므로 전이도 크게 뜁니다. 3번은 종말점 부근에서 전이 변화가 적다고 했으니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유리에 기름때가 남아있으면 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방울집니다. 부피를 정확히 잴 수 없습니다. 크롬연산 칼륨의 진한 황산을 섞으면 아주 센 산화제가 됩니다. 이 액이 유리에 붙은 유기물을 산화시켜 없앱니다. 물이나 알코올로는 안 지워지는 때까지 지워집니다. 헹군 뒤 물이 방울지지 않고 고르게 퍼지면 잘 씻긴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유리 기구를 금속 기구와 함께 두면 서로 부딪혀 깨집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합니다. 깨지면 손을 베일 뿐 아니라 안에 든 시약이 새어 나와 더 큰 사고가 됩니다. 메스플라스크와 뷰레처럼 눈금이 있는 기구는 가열하지 않습니다. 열에 늘어나면 눈금이 틀어집니다. 바이크롬 윤산칼륨과 황산으로 씻는 것, 물방울로 세척한 해를 보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고 불이 붙습니다. 1번은 물속에 보관한다고 했으니 정반대입니다. 넣는 순간 폭발합니다. 석유나 유동 파라핀 속에 담가 공기와 물기를 끊어둡니다. 브로민산과 플루오린 하수소산을 피부에 안 닿게 하기, 가연성 연매주에 끓인 쪽 넣기는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적외선 분광기의 창과 프리즘은 염화나트륨이나 브로민 화칼륨 같은 이온 결점으로 만듭니다. 이온 결점은 물에 잘 녹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과 같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 물기에 찬이 녹아 흐려집니다. 2번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기 안에 건조제를 넣고 습도를 얕게 지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브로미너 칼륨은 적외선을 거해 그대로 통과시켜 자기 봉우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고체에 시료를 브로민 화칼륨 가루와 함께 곱게 갈아 섞습니다. 이것을 높은 압력으로 눌러 유리처럼 푸른한 얇은 원판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팔렛입니다. 바로 그대로 두면 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흡수 무늬를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액체 시료는 브로미너 칼륨판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다른 판을 겹쳐 얇은 막으로 팝니다. 브로민 화칼륨은 적외선을 먹지 않아 시료의 무늬만 깨끗이 보입니다.
막이 두꺼우면 빛을 다 먹어 봉우리가 뭉개집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펴니다. 다만 반이 물에 녹음으로 물이 든 시료에는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인화성 약품은 불씨가 닿으면 뿌리 붙는 물질입니다. 자연발화성 약품은 공기 중에서 저절로 열이 올라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둘을 함께 두면 스스로 붙은 불이 곧바로 인화성 약품으로 얼마큼 불이 됩니다. 전기 스파크에서 멀리, 흡습성 약품은 건조하게, 폭발성 약품은 화기에서 멀리 두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실험실 폭발은 조절 안 되는 발열반은 불안정한 화합물 가열, 남은 과산화물 때문에 일어납니다. 메탈을 오래 두면 과산화물이 생기고 직리로 졸이면 그것이 바닥에 모여 터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스스로 타지도 않고 다른 것을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기를 끊어부를 끄는 소화약지로 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인화성은 불씨가 닿으면 불이 붙어 타는 성질입니다. 타려면 산소와 결합할 탄소나 수소가 있어야 합니다. 질소는 탄소도 수소도 없고 산중결합으로 매우 안정에 타지 않습니다. 벤젠과 메탄올과 에틸에터는 모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 잘 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기기 분석은 원하는 원소만 골라주는 선택성이 좋고 감도가 높으며 빠릅니다. 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오차 범위도 작습니다. 그러나 기기 값이 비싸고 보수와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4번은 간단하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전기 교정과 소모품 교체,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